주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는 저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답을 하나 만들어놔서 자주 쓰는 답이 있거든요. 8개 산업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하고 AI 로봇은 무조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의 투자라나 삼박자 투자법 뭐 이런 책을 쓴 저자이고, 그리고 오늘 웅달 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에 대해서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를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뭐 차트를 잘 보시지 못하거나 또는 약간 볼 줄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차트로서 오늘까지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네. 작년 9월 말에 이제 거래소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네. 2130포인트 정도로 최저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제 2000을 깨지는 않고 2100 위에 언저리에서 이제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 11, 12 잘 버티는 것 같았었는데, 네. 12월부터 다시 한번 빠지면서 그 전저점을 위협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한 2200 정도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깨지는 않고 전저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하락장에서의 저점은 9월 말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는 1월 말 저점 이후로 지금 2월 20일까지 한 달 20일 동안 1월 저점을 깨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지금 2450포인트를 형성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2400과 2500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 2400, 230 내려가면 바로 올라가고, 또 한 2400 한 7, 80 올라가면 좀 내려가고, 그래서 중심을 지금 2450에서 거의 한 3주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저점, 그리고 또 그 저점을 한두 달 만에 깨고, 또 뭐 3월에 저점을 찍었다면 또 한두 달 만에 깨고, 이렇게 작년에는 아무리 늦어도 한 3달 안에는 전저점을 깼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9월 말 저점을 지금 2월 20일이니까 거의 5달 동안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2400을 잘 지지하고 심지어 만약에 2500까지 돌파하는 힘이 생긴다면 작년 9월이 최저점으로서 하락장이 끝나고 작년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일단은 박스권이라는 건 결국은 박스권에서 아래로 깨지거나 위로 돌파하거나죠.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스는 2400과 2500 사이인데요. 네. 24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2400을 깨거나 2500을 돌파하는 거겠죠.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어요. 네. 2400을 깬다고 장담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2500을 돌파한다고 장담할 사람은 역시 없습니다. 네. 아니,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2500을 돌파하는 것보다 2400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네. 만약에 2500을 돌파를 해서 2550 또는 2600을 간다 한들 다시 2400을 깨고 2300을 가고 2200을 깨면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차라리 2500을 빨리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400을 안 깨고 옆으로만 가도, 적어도 한 3월 말까지만 2400을 안 깨고 옆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는 거의 지금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로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00을 안 깨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안 깰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3월 말까지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 기간에 그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게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떤 상태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냐면 반복 횟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바닥이
아까 말씀드린 9월 말 바닥인데 네. 1월 달에 그걸 깨려고 했단 말이죠. 음. 근데 안 깼어요.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러면 약간의 급락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계속 전저점을 안 깨고 지킨다면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횟수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기간이 길수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이 매일 반에서 꼴찌만 하다가 네.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30명 중에 30등만 하다가 10등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뭐 주변에서는 그렇게 야, 너 운 되게 좋았구나. 너 다음번에 또 꼴찌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생이 그 다음번 시험에 또 10등을 했어요. 네. 또는 그 다음번 시험에 또 10등을 했어. 네. 그러면 30등 꼴찌를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성적을 유지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는 높아지죠. 쟤는 이제 더 이상 꼴찌 실력이 아니야. 10등 할 실력이야.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전저점을 깨지 않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전저점은 이제 안 깨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은 끝났네. 이제는 상승장이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사실은 저는 뭐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심리가 차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록 투자자들은 야 바닥을 작년 9월에 찍은 거구나. 네. 이제는 상승장이구나.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절대적 기간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9월 말에 저점을 찍었고 또 1월 초에 전저점을 안 깨는 바닥을 한 번 더 찍었으니까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또 그 3개월에서 1월 말에서 3개월이면 3월 말이니까 3월 말에 적어도 2350 정도 이상에서 전저점을 안 깨고 지지를 하고 있다면 네. 결국은 상승장의 핵심은 위로 돌파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락 지지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 게 상승장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월 말까지도 한 2350 이상에서 하락 지지를 해준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편안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락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와, 그 되게 중요한 새로운 관점 하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올라가고 상승장에 빨리 그 분위기에 좀 도취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컸었는데 오히려 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횡보하는 그런 게 길어질수록 지지선이 더 중요할수록 이 상승장이 더 탄탄해진다. 네, 결국 차트에서는 위로 뚫는 돌파보다 네. 아래에서 버티는 지지가 상승장에서 핵심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지지선이 계속 깨지니까 위에 고점에서 얻어맞고 밑에 지지선이 깨지고 이게 하락장이고 상승장은 밑에서 지지를 잘 해줘야지 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런 시기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냐 질문에 네. 뭐 최근 한 2년 정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2년의 타이밍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저점에서 투자를 했어야 할까요? 하면 지나고 나서는 정확히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네. 돌아가면 백투더퓨처를 우리가 그런 백투더퓨처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020년 3월 달에 온 전 재산과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면은 아마 레버리지까지 일으켰으니까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네.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엔 투자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고점 2021년 6월 말로 한번 과거로 가볼까요? 그럼 2021년 6월 말에는 3,3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너무 잘 버텨서 좋아요 한 것도 결국은 2,400 정도니까 1,000포인트가 빠졌죠. 네. 그 1,000포인트가 빠지기 전인 2021년 7월 초에서 투자를 했어야 할까요에서는 결국은 안 하는 게 정답이었죠. 안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 저점에 누군가가 고수들한테 물어봤다면 하라는 사람 반이었고 하지 말라는 사람 반이었을 겁니다. 또는 2021년 7월 초에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면 하라는 사람 반이었고 하지 말라는 사람 반이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시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아닌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채널이니까 아마도 이 채널을 매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2023년 다 그지되는 해인데 주식을 왜 하고 있어? 허리케인보다 더 무서운 경제 쓰나미가 몰려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쌍바닥 찍은 것 같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는 저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when보다는 how가 훨씬 중요한 거고, 제가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좀 답을 하나 만들어놔서 자주 쓰는 답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컨디션,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지, 탑다운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상태인지, 종목 선정을 좀 할 줄 아는 상태인지, 그런 상태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자꾸 휩쓸리는데, 이 사람 말이 휩쓸리고 저 사람 말이 휩쓸리는데, 그럼 조금 늦췄다가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점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보다 내가 그 시점에 어떤 상태이냐가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저는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예요.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니까 주식을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하지만 그 주식을 하는 시점에 100명이 달라 들어왔을 때 100명 중에 모두가 수익이 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만약에 장이 좋으면 60명이 수익이 나더라도 40명은 손해날 겁니다. 네. 또는 장이 안 좋을 때 100명이 다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안 좋더라도 네. 60, 70명은 손해나더라도 3, 40명은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럼 나는 장이 좋을 때도 수익이 나는 쪽, 장이 안 좋을 때도 손실이 덜 나는 쪽이 끼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요, 세무사님, 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좀 세무사님께서는 어떤 좀 섹터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제로금리 시기에서 고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금리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말쯤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의 완전 상승장이었죠. 1450에서 뭐 34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상승장에서 어느 종목들이 올랐냐면 최고의 기술주들이 올랐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또는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얘네들이 주도주였거든요. 뭐 LG전자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주였던 상승장에서 결국은 하락장으로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또 한 1년 6개월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그 빠졌을 때는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던 하락 주도주는 누구였냐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상승 주도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하락이 또 주도주였단 말이죠. 게임주 이런 애들이. 그럼 결국은 지금 만약에 장이 돌아설 건지 아닌지가 어느 섹터를 보는지에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만약에 제가 장이 돌아서지 못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술주를 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주 라인들은 장이 돌아섰을 때 특히나 이번 장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금리하고 직결되거든요. 금리가 최고점이 이제 눈앞에 와 있고 뭐 올해 하반기 12월이건 내년 초건 이제 곧 금리 인하가 올 거야라는 기대감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 그 상승의 핵심에는 기술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술주, 성장 기술주들은 금리의 직격탄을 맞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땐 급락을 하고 또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금리가 인하될 땐 다시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기술주 라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럼 그 기술주 라인 중에서도 뭐 최근 한 3개월 정도 왜냐하면 작년 9월까지는 바닥을 치는 단계였으니까 주도주가 안 나왔다고 친다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그래도 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좋은 움직임을 보인 애들을 꼽으라면 일단은 단연 2차 전지예요. 그래서 단연 현재까지 하락장이 끝났다면 작년 9월 말에 끝났다면 한 3, 4개월 동안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은 2차 전지. 그리고 대형주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제가 말을 했고 대형주 라인이 아닌 중소형주 라인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애들은
작년 한 12월, 올해 1월 2달 이상 상승의 연속성을 보였던 AI 관련주들이나 로봇 관련주들, 요 정도가 오늘까지 가장 강했던,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강했던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는 앞으로 조금 2차 전지랑 AI 로봇은 뭐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아가는 거를 좋게 보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건 네, 나는 한 산업에 몰빵할 거야 또는 한 종목에 몰빵할 거야가 아니라 네, 적어도 뭐 금액이 작다면 한 3개, 4개 또는 금액이 크다면 뭐 한 8개, 10개니까 당연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8개 산업을 선정할 거다. 8개 산업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하고 AI 로봇은 무조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